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경님의 농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농무가 뭐예요? 농부들이 추는 춤이죠. 원래 이제 추수가 끝나면 농부들이 전통 놀이인 거죠. 다 함께 모여서 하나의 농사 일에 대한 수고를 격려하고 또 다음 해에 풍년을 기원하고 또 이 건강을 기원하고 이런 즐거움의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페스티벌이죠. 축제예요. 그런데 축제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이 당시는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 현상이 두드러졌잖아요. 그런데 이 산업화와 도시화는 어디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서울.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자본가 를 중심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본가가 아닌 도시 근로자나 농촌 인구들은 소외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근로자는 이제 자본가들의 돈을 이제 주머니를 불려주고 자본가들은 아주 적은 임금으로 노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농촌은 왜 소외계층이냐? 왜냐하면 이 정부의 저곡 수매 정책으로 인해서 저고가 수매 정책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농사일을 해도 제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농작물을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한꺼번에 이제 사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료값도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 이 농촌의 인구는 자꾸 어디 도시로 이주해요. 그래서 이촌 향도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 농촌은 뭐예요? 거의 인구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경제력이 있는 인구는 다 도시로 이동하고 이제 농촌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과 이제 고령인 인구들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현실을 비판한 게 이제 농무라는 시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농사를 진 농부들이 농무를 추고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축제의 장이 아닌 뭐의 장이에요? 울분과 한탄의 장이 된 겁니다. 어쨌거나 전통놀이 농무를 추었어요. 농무를 추는데 더 이상 이제 축제의 장이 아니고 한과 울분을 이제 풀어내는 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농무는요, 현실에 대한 저항, 비판을 발산하는 통로가 된 거고, 단합과 즐거움의 기능이 더 이상 없어. 소멸되고 농무를 통해서 농촌의 붕괴를 이제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춤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농무의 화자는 농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에서 살펴봐야 할 것들은 농무의 의미가 뭔지, 또 장소의 이동에 따라서 이 시상이 전개되는데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뭔지, 그 다음에 그 장소가 이동할 때마다 이 농부의 정서가 점점 고조돼서 처음에는 허탈감, 그 다음 소외감, 그 다음 울분, 그 다음에 이 농무로 승화하는 장면으로 이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시어 속에 나타나는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나를 포함한 그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이니까 이제 농무를 추는 전체 농촌 인구가 될 거예요. 농촌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전체의 모순이다. 붕괴되어가는 혹은 와해되어가는 농촌 공동체를 표현한 단어다. 그리고 이 농촌 공동체가 이 와해되고 붕괴되어가는 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사회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어를 보면 이제 역사적 인물 꺽정이와 서림이가 등장하는데, 그럼 왜 갑자기 꺽정이와 서림이를 등장시켰냐? 왜냐하면 임꺽정 어떤 사람이에요? 의적으로서 조선 후기 당간오리들의 그 재산을 빼앗아서 이제 평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저항의식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저항의식과 사회 부조리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지속되어 가고 있다 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이 농민들의 저항의식을 꺽정이란 인물을 통해서 이제 보여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꺽정이와 함께 서림이가 등장하는데, 서림이, 그죠? 이 서림이는 꺽정이 옆에 있던 친구인데
이 서림이는 이 당대 현실에 저항하지 않고 타협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 구조적 모순이 있을 때 꺽정이처럼 저항하는 사람도 있고 서림이처럼 현실에 타협하는 인물도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꺽정이와 서림이를 등장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되어 있어요. 여기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이게 이제 또 포인트가 되는 거고, 이 관련 작품으로는 저문강에 삽을 싣고 목계장터, 파장 이것들 다 뭘 말해주냐면 1970년대 부조리한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죠? 이 정서는 뭐야? 울분이며 답답함 이런 것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사회적 상황에서도 여기 지금 농우는 체념적인 태도를 보이고요. 저문강에 삽을 싣고도 역시 체념적 태도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목계장터는 떠돌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파장은 이렇게 힘든 현실이지만 공동체 의식으로 그 힘든 것을 승화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은, 그죠? 이 농무환경 공통점은 소외된 계층들의 힘든 삶이 나타나 있다는 거고, 반면에 정약용의 탐욕행 여러분 배운 적 있죠? 이 탐욕행은 이 농촌 생활의 건강한 모습과 생동감과 즐거움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 작품과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상황들을 중심으로 요 7가지 상황들을 중심으로 우리 이 시를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전체 내용을 4단락으로 나누어서 이제 화자의 감정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그 4단락으로 나눈 기준은 장소의 이동입니다. 운동장에서 소주집으로, 장거리로, 세전, 도서장으로. 그럴 때마다 화자의 정서가 조금씩 변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 부정적 정서인 거죠. 그러면서 이 정서가 조금씩 고조되고 맨 마지막에서는 농무를 통해서 그것을 승화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운동장에서 화자의 정서와 내용을 한번 봅시다.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자, 제목이 농무인데 벌써 막이 내렸다. 일단 막이 내렸다는 것은 하강적 이미지죠. 하강적 이미지는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그래서 화자의 정서가 좀 부정적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는 허탈감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허탈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이 내린 장면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농무를 추는 장면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는 시간의 역전이 드러난다. 그래서 역전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전적 구성. 그러니까 막이 내렸다. 농무가 끝난 시점을 시의 시작으로 두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춤을 추는 그러니까 농무를 추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역전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동나무 전등이 메어 날린 가설 무대는 임시로 만든 무대에서 막이 내렸다.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에 화자가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운동장은 운동장이었는데 텅 빈 운동장이야. 그러니까 이 운동장은 객관적 상건물이 되는 거죠. 화자의 소외감이나 공허함이나 혹은 허탈감을 보여주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그래서 이 텅 빈 운동장에서 뭐야? 허탈감이나 공허감이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에 소주집에 몰려가서 술을 마신다.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뭐야? 농촌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럼 굳이 왜 나라고 않고 우리라고 했다고요? 농촌 공동체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혹은 이 농촌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 그 다음 분이 얼룩진 얼굴로 술을 마신대요. 그래서 분은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중의법이 사용되어 있어요. 중의법은 뭡니까? 중의법 하나의 단어에 2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분은 화장이에요. 화장. 우리가 이제 농무를 할 때 분장을 하잖아요. 그 화장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분은 울분이에요. 맥락적으로 볼 때 이 피폐화된 와해되어 가는 이제 농촌에서
그죠?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사회 구조적 모순 때문에 이제 울분을 토로하고 있으니까 울분의 감소를 분이라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분이 얼룩진 얼굴이다. 그래서 화자의 우울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 뭐라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학교 앞 소주집에서 가서 술을 마신다. 그러면 술을 마시면 이 구조적 모순이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는데 화자의 울분을 달래기 위해서 이 농촌 인구의 울분을 달래기 위해서 마시는 술이니까 이제 화자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해주는 소재가 바로 이제 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소주집에 가서 술을 마신다.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가 직설적으로 드러난 시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다는 것은 답답한 심정이 드러나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장소의 이동, 운동장에서 소주집으로 왔고요. 그 다음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정말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났네요. 화자의 심리를 뭐라고? 직접 제시했습니다.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인식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요 시험만 보면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신명이 날 수 없는 상황인데 신명이라고 표현했으니 반어적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어적 표현으로 볼 때 분노가 더 격렬해졌어. 어디에서? 도수장 앞에서. 그리고 이 역설적 상황으로 본다면 뭐라고요? 춤을 통해 고통을 좀 정화시킨다. 다른 말로 승화시킨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통을 극복하지 못해요? 극복은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라고 해서 그러면 한 다리를 들고 그죠? 뭐죠? 이 악기를 부는 거, 고갯질을 하며 춤을 추는 것은 이제 바로 농무가 되는데 이 농무를 통해서 뭔다고? 이 한과 울분을 표출하면서 좀 정화시켜보자, 승화시켜보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대구적 표현이 나와 있고요. 대구법이 있고 그러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대구의 방식을 통해서 시상을 마무리해서 여운을 강화시켜 준다는 선지가 나오면 맞는 말이죠. 그렇죠? 독자로 하여금 뭔가 더 생각해 보게 하니까요. 그리고 도소장 앞에 왔을 때 가장 더 분노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가 죽는다는 것은 농촌의 붕괴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왜 가장 분노가 해당하는 공간이라고 했죠? 바로 농촌 붕괴 현실을 보여주는 소재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격렬한 고통이다. 분노. 소가 죽는 것은 절명이죠. 그래서 분노하고 격렬한 고통을 말해준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이 시는 자유시, 서정시 사실적 비판적이에요. 이제 농촌 삶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형성하였고 이 사회 구조적 모순, 농촌 공동체의 붕괴를 비판했죠. 농무라는 제목에도 드러났죠. 그 다음에 묘사적이에요. 그죠? 공간의 이동에 따른 모습을 사실 그림을 그리듯이 보여줬으니까 묘사적이고, 제재는 농부인데 주제는 뭐예요? 산업화 시대에 소외된 농민들의 한과 울분을 뭘로? 농무라는 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공동체의 붕괴, 와해를 보여주고 있다. 이 농촌의 그죠? 한과 이 울분을 농무라는 춤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농촌 공동체의 붕괴를 비판한다. 사회 구조적 모순을 비판한다 라고 하면 되고,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정서가 바뀌는 것, 역전적 구성 처음에 끝나는데
농무가 끝나는 것으로 시작하여 농무를 추는 것으로 마무리됐으니까 이제 역전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고, 직설적 표현, 그죠? 직설적 표현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그리고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서리를 통해서 이제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했고, 화자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거죠. 체념이에요, 체념. 그 다음에 반어적임의 역설적인 상황 설정을 통했죠. 그렇죠? 우리는 도수정 앞에 왔을 때 신명이 난다. 이게 바로 반어적 표현이면서 역설적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의 심리를 부각했어. 이때 농민들의 심리는 뭐예요? 신명이 난다를 반어적으로 볼 때 울분이 극에 달았다. 역설로 볼 때 이 농무를 통해서 승화하고자 한다. 극복 의지는 아닙니다.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비적 시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우리는 지금 울분이 터지는데 쪼무레기와 어린 계집애 쪼무레기와 처녀 애들은 낄낄대고 있어요. 왜? 철이 없어서. 그래서 심리의 대비가 되는 거고, 하나는 우리의 정서는 굉장히 지금 울분에 차 있는데 보름달은 밝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보름달이 밝다는 표현은 우리와의 심리적으로 대조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대조적 시어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그러면 맞는 거죠. 보름달과의 심리 대비, 처녀애들과 쪼무레기들과의 심리 대비 나타난 거고요. 자, 농무의 의미가 뭐라고요? 한을 풀어내는 신명 놀이인 동시에 현실에 대한 저항과 비판을 발산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 화자의 정서는 맨 처음 이 운동장에서 허무, 그 다음에 장거리에서 울분, 그 다음에 마지막 도수장 앞에서 신명으로 정서가 박히면서 역설적 상황이죠. 신명은, 그죠? 도수장 앞에서 신명을 느낀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한과 울분을 춤으로 승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소의 이동에 따른 정서, 운동장에서 허탈감과 허무함, 그 다음에 소주집에서는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하지만 현실의 그죠? 고달픔과 답답한 심정이죠. 그 다음에 장거리에 왔을 땐 울분을 토해요. 그죠?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울분을 토하고 세종과 도수장 앞에 갔을 때는 세종과 도수장 앞에 왔을 때는 이 한과 울분을 춤을 통해서 승화하고 있고, 또 반어적 표현이 있고, 반어적 표현으로 볼 때 이 울분이 격화되는 것이고, 역설적 표현으로 볼 때 이 울분을 승화하고자 하는 그런 정서를 느낄 수 있다라고 했고요. 화자의 정서는 점점 장소가 이동할수록 갈등이 심화된다, 울분이 더 심화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요?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문제다. 사회 구조적 모순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적 인물 꺽정이와 서리미를 통해서 이 사회 구조적 모순은 조선시대부터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꺽정이는 저항의식을 대표하는 인물이니까 이 농민의 저항을 보여주는 시어다라고 했고요.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된 부분 두 군데 있어요.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또 하나는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라는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이 답답함과 체념의 정서를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비적 시어였어요. 우리와 쪼무레기들의 감정의 대비, 우리와 보름달의 감정의 대비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반어와 역설의 의미 했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을 건데, 관련 작품 전문강의 삽을 싣고 목계장터 파장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중간 퀴즈 69번이고요. 교재로는 8쪽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 전문강의 삽을 싣고도 이 농민 혹은 노동자의 한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 상황은 그러니까 부정적이죠. 이제 소외된 계층이니까요. 그 다음에
정서 울분이고요. 태도도 역시 체념적이란 면에서 농무와 같은 거예요. 역시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정희성의 작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하고 이제 서리법을 통해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주고 있고요. 우리가 저와 같아서 여기서 우리도 노동자를 대표하는 말이고요. 여기서의 우리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사회 구조적 모순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정한 계층, 노동자 계층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저와 같아서 무엇과 같아요? 물과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 직접적으로 드러났어요. 뭐라고요? 슬픔. 그리고 나서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담배는 그죠? 뭐랄까요? 화자의 갈등을 달래주는 소재? 라는 면에서 술과 비슷하네요. 나는 돌아갈 뿐이다. 어디로? 원래 살던 곳으로.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색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자, 그러면 썩은 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물은 뭐예요?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화자의 정서를 알려주죠. 정서와 상황을 알려줘요. 물이 썩었다. 아까 물이 자신의 처지와 같다고 했는데 우리의 처지는 썩었어.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현실을, 화자의 부정적 현실을 썩은 물로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그런데 달이 뜨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달도 화자의 정서와 대비되는 소재. 정서 대비 되겠네요. 위에서 나타난 보름달, 그 다음에 낄낄대는 아이들과 같은 시어죠. 기능상으로 우리가 저와 같아서 물과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싣고 먹을 것 없는 사람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뭐죠? 현실로 복귀해야 한다. 근데 그 현실은 뭐예요? 아주 부정적인 현실에 힘든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화자의 정서는 체념이 되겠다. 이 정도 알면 될 거고요. 자, 그럼 문제 1번 풀어봅시다. 가의 화자는 농민이고 가는 농무겠죠? 그러니까 맞고요. 복의 화자는 노동자이다. 노동자라고 할 수 있죠. 가와 달리 복이는 절제되고 차분한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 복이와 달리 가와 달리니까 비교할 때는 농무가 화자의 정서를 더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분한 어조다. 그러면 맞는 거죠. 보기와 달리 가는 울분과 절망을 신명으로 풀어버리죠. 마지막 부분에. 그죠? 도소장 앞에서 춤을 추어요. 그래서 이 춤을 추는 게 신명이죠. 그죠? 신명이 난다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했고요. 그럼 맞는 말이 될 거고, 가와 보기는 둘 다 힘겨운 삶을 살아 민중이 한을 노래한다. 맞죠? 가와 보기는 둘 다 비극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노력, 태도 없습니다. 둘 다 없습니다. 자, 다음 봐야 할 문제는 여러분 교재 9쪽이고요. 문제 78번의 나지문입니다. 신경님의 목계장터라는 시 함께 볼게요. 하늘은 날더러, 화자가 직접 드러나 있네요.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자, 그러면 구름과 같은 삶, 바람과 같은 삶은 신경님 하니까 언제요?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네요. 제 신경님 작가. 그래서 1970년대 이 산업화 과정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삶의 애환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농무랑 비슷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소재가 좀 시대적 배경이나 정서는 비슷한데 소재가 달라요.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 흑룡, 흩어져 비계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 하네. 누가요? 하늘이. 그러니까 하늘이 나에게 뭐라고? 잔바람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떠돌아 살라고 하네.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처럼 바람처럼 뭐 할까? 유랑하면서 살까? 방랑하면서 살까? 그래서 구름, 바람, 잔바람, 박물장소는 떠돌이의 삶,
방랑의 삶이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백길이라 서울 사흘 못개의 나루에 아을의 나을 찾아 밥값은 파는 가을볕도 서러운 박물장수가 되라고 하네. 박물장수는 뭐예요? 이러한 이제 잡다한 물건을 등에 지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을 말하니까 이것도 역시 떠돌이 방랑의 삶을 그죠 말할 건데, 그러면 하늘이 나한테 이렇게 떠돌이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처럼 화자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정착해서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방랑의 삶과 대조는 뭐예요? 정착의 삶이잖아요. 정착의 삶. 그래서 정착의 삶이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는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려 하네. 자, 들꽃은 뭐예요? 어느 장소에 일정하게 피어 있는 거죠. 얘는 떠돌지 않고 잔돌도 떠돌지 않아요. 그래서 들꽃과 잔돌은 그럼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정착의 삶을 그죠?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나한테 떠돌라 하고 산은 나한테 뭐예요? 산과 강은 나한테 뭐야? 정착하라 한다니까. 화자는 지금 이 방랑의 삶과 정착의 삶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산설이 매찼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물 여울 모질거든 바위 밑에 붙으래요. 그러니까 자, 산설이가 매차거든 풀 속에 얼굴을 묻으래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우 차면 어떻게 해요? 뭐 불을 피우던지 해가지고 따뜻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건데, 여기서 뭐예요? 풀 속에 얼굴을 잠깐 숨기라 하고 물 여울이 모질거든. 그러니까 이 강 물결이 매우 세차게 그죠? 일렁이거든 바위에 붙으래. 이것도 뭐죠? 일시적으로 숨어 있는 것이니까 숨어라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저항, 이 현실, 이 산설이와 물여울이라는 모진 현실에 대해 정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민물새우 끊어넘는 토방텐마루 석 3년 네, 한 1회쯤, 한 1회, 7일쯤, 3년에 7일쯤 천지로 변해 짐 부리고 앉아시는 떠돌이가 되라 하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뭐야?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니까 방랑. 그래서 방랑과 정착 사이에서 갈등하는 하자. 그러니까 농무와의 공통점은 1970년대 소외된 계층의 비참한 삶, 힘든 삶을 형상화해 있는 거와 마찬가지고, 정서는 뭐야? 부정적인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시는 갈등하고 있는 거 하나 추가해야 되고, 태도는 그죠? 저항 의지가 없는 것에서 농무와 비슷하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가는 소외되고 억압된 삶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를 직설적으로 표출했죠. 그죠? 뭐라고 표출했습니까? 울분이라고 시어가 나왔고요.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가는 비일상적인 축제의 순간이 뭐예요? 농무죠. 를 그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상적인 현실의 모순 비판하고 있죠. 사회 구조적 모순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 3번 선지. 나에서는 시 속에 존재하는 시적 화자가의 독백이죠. 혼자 하는 말. 그죠? 하늘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에 바람이 되라에 독백이 나타나 있는 거 맞고요. 나는 친숙한 자연의 소재들, 뭐 산들, 뭐 강물 이런 거 나오죠. 애상적인 시의 분위기. 애상이 뭐예요? 슬픔. 나는 지금 슬퍼요. 왜? 정착해서 살고 싶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서 하늘이 나에게 유랑민의 삶을 권유하는 것 같아 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농촌의 공동체 질서 연대가 와해되어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나는 공동체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시어는 날더러 하고 나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갈등이 나타나 있는 거죠. 나의 내적 갈등. 떠돌며 살아야 돼? 그렇지 않아야 돼. 그 다음에 시대적 상황과 연결해 보면 1970년대 소외된 계층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다음 문제는 103번 중간 퀴즈 103번이고요. 여러분 교재 13쪽에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시와 보게 시를 읽고 농사일에 대한 두 시의 정서와 태도를 비교하래요. 차이점. 자, 봅시다. 그럼 얘는 정약용의 탐욕행이거든요.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비처럼 뿌옇고 큰 사발의 보리밥 높이가 한 자루세.
농민들의 건강한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섰어. 누가요? 농민이. 검게 탄 두 어깨에 햇볕 아래 바다 번쩍이네 라고 했으니까 누가? 이 정약유라는 화자가 관찰하고 있어요. 농민을 관찰합니다. 옹이야 소리내어 발맞추어 두드리니 삽시간에 볼이 나달 온 마당에 가득하네. 우와, 풍요로움이 느껴져요. 정서가 긍정적입니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져. 여기서 노래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인 노래가 아니에요. 이제 노동요지요. 노동요를 부르면서 이제 농사를 하고 있어요. 보이는 이 지붕 위에 볼이 티끌 뿐이라. 그러니까 지붕 위에 볼이 티끌 뿐이라는 것은 농사일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보리를 이제 나다를 거두기 위한 노동이기 때문이죠. 그 기색을 살펴보니 즐겁기 짝 없어. 이거는 화자의 정서. 화자가 지금 농민들이 탐색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매우 즐거워 보여. 즐거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농민들도 즐거워 보이고 화자도 이제 그 기색 살펴보니 즐거워. 화자의 정서가 즐거워요. 이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네. 그러니까 누구의? 농민의. 농민은 매우 즐거워. 농민이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어.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해물이요. 그러니까 화자는 이렇게 이제 깨달은 거죠. 낙원이란 것은 이런 생활 주변에 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왜 벼슬길에서 헤맸지? 그러니까 얘를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벼슬길에 헤맨 자신에 대한 반성이죠. 자, 그럼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 농사일에 대한 정서와 태도의 차이점을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농사일에 대해서 자, 농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농무에서는 보람을 찾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태도는 뭐야? 울분과 한이죠. 자, 탐액행에서는 매우 건강해 보여요. 농사일이. 그러니까 노동이 즐거워요. 즐거움은 정서니까. 탐액행에 대해서 건강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농사일은 건강한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 정서는 즐거움. 그리고 화자는 이 즐거움을 보고 자신의 삶을 어떤 삶을 반성하죠? 집착한 자신이 벼슬길에 집착한 삶을 반성한다. 그러니까 정서 두 개 써야 되는 거죠. 농사일에 대한 즐거움과 삶에 대한 반성.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농문은 그닥 어려운 작품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문제를 풀면 다 풀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열공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